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게 되면 변론 갱신 등으로 인해서 좀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9차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국회 측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라든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해서 퇴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헌재까지 왔다가 헌재에서 다시 그냥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변론 개시 직전에. 그래서 뭐 일단은 직접 의견 밝힐 것이 없고 대리인단이 하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왔다가 또 바로 차에서 그냥 돌아간 이례적이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20일 10차 변론을 합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좀 연기해달라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이 이제 10시에 시작하니까 조금 시간을 좀 늦춰서, 원래 2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1시간 늦춰서 3시에 하면은 뭐 오전 10시에 하고 나서 조금 바투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재판부가 주 4일씩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 또 내일 출석하기로 한 증인들 3명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을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신청한 증인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연기하지 않고 내일 이제 시간만 1시간 늦춰서 3시부터 각 증인에 대해서 2시간씩 6시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3시부터 한다고 치면은 한 밤 9시 정도까지 이제 신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조지호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에서는 뭐 구인을 해서라도 조지호 청장의 증인 신문을 직접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 청장이 또 헌재에 나와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혈액암을 지금 앓고 있는 상태여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죠. 경찰청 고위 간부들은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지호 청장이 계엄 관련된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이후에 와서 이제 간부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어떤 경찰 고위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간부회의라도 했으면 경찰 고위 간부들도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지호 청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테마를 조지호, 윤 국회의원 체포 닥달,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검찰 조사 내용, 이것이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한 진술 내용인데, 이게 어제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계엄 전후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6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 6차례 거의 모든 내용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다급하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 뭐 한 2시간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 청장의 진술이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고 헌재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런다면은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조 청장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탄핵 심판 선고를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제 조 청장이 공개된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엄 해제한 거.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고 12월 4일 날 오전 새벽에 계엄이 이제 해제됐는데, 그 계엄이 해제되면서 경찰 병력이 이제 철수한 거, 그것이 현장 국회를 경찰이 이제 봉쇄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제하고 철수한 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현장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푼 것이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계엄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날 12월 3일 날 11시 반부터 12월 4일 날 오전 1시 3분 정도 요 시간 동안에 윤 대통령이 조청장한테 6번 전화를 했고 그리고 2번 정도는 계엄 해제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걸로 그렇게 조청장은 진술을 했습니다. 4일 오전에 대통령이 조청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조청장한테. 이게 약간 반어적이죠. 그래서 뼈가 있다고 조청장이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어. 이게 뭐 경찰이 제대로 당신 역할을 안 해서 이게 빨리 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조청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의식을 해서 사임 의사를 전달을 했던 거죠. 어쨌든 10일 날 변론에서 조청장의 진술을 둘러싸고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조청장이 검찰 진술 이것을 좀 뒤집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지금대로라면 조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다른 진술을 끌어내려고 이제 조지호 청장을 증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국회 측에서는 반대로 이제 검찰에서 한 지금 진술 이것을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정확하게 또 같이 똑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을 둘러싸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첨예한 어떤 내일 일진일퇴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지호 청장이 이제 나와서 침묵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건강상 문제에 그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뭐 도저히 좀 못 나간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헌재가 그렇다면은 조지호 청장이 검찰 특수본에서 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주요 증거로 채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인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판단을 합니다. 뭐 지난번에 그 문영배 재판관도 그런 얘기했지만 검찰에서의 그 진술 내용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조지호 청장이 만약에 안 나오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 측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호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지난번에 홍장원 전 1차장이 했던 내용과 이 괴가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한 부분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그날 첫 번째 통화를 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뭐 이재명, 우원식 등등등 그 체포 해야 되는 대상자 명단 15명 명단을 불러줬고 첫 번째 통화할 때 두 번째 통화할 때 한동훈도 추가해 하시오 해갖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16명 정도 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 그 구체적인 명단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라고 했고 본인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그 명단을 14명인가요? 이렇게 받아 적었다라고 했던 부분과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진술과 이런 부분들이 기본 맥락이 같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검찰 진술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6차례 정도 계엄 전후에서 전화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을 닥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계엄 해제됐음에도 그 국회 봉쇄를 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 건의를 풀지 않으니까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 막 건의를 하니까 그걸 듣고서 조 청장이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 명단 그 한 15명, 16명, 한동훈 전 대표까지 16명의 명단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헌재가 유일하게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데는 이러한 이제 조 청장의 진술이 갖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내일 조지호 청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포인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